안녕하세요. 박수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는 전략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종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종 교수님은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 25조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 민족 자주의 상징이었던 주체사상의 추락 이후 한국의 좌파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권 프레임으로 전환해 정치 투쟁에서 성공한 포스트 모던 서구 좌파를 대안으로 삼고 추종하게 되었다. 동성애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유럽에서 교회가 멸절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 한국의 좌파들에게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전략 전술은 거부할 수 없는 지상 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가 동성애는 전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 막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문제가 이제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버섯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 진지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안토니오 그람시는 누구인지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1891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감옥에서 파시스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 멤버였고 파시스트에 의해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파시스트 재판관이 말하기를 저의 몸을 20년 동안 감옥에 가둬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그의 머리는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옥중 유고 노트가 이제 서구 좌파의 새로운 전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일시적인 폭력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일시적인 폭력으로 이걸 이제 기동전이라는 겁니다. 혁명이 이루어졌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서양 세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독교임을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서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지전입니다. 진지를 오랫동안 구축하고 상식을 점령하여 헤게모니를 잡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람시의 전략이 구사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폭력 혁명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것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파괴를 위한 진지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8가지를 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9가지 바로 교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포함되고 이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육을 장악했습니다. 전교조의 오랜 결성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유치원까지 점령하게 되었고요. 이제 역사 교과서를 이제 좌편향적으로 교과서를 개편했습니다. 자, 교과서를 좌편향적으로 개편한 데는 일조한 게 바로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그들이 역사의 큰 관점들을 바꿨죠. 그래서 그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건국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을 바로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이 장악되어 있죠. 언론작용화, 공중파뿐만 아니라 일부 조중동 외 신문들도 점령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 장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검찰 새로운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친정부의 그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들이 많은 경찰에게 넘겨져서 이제 경찰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되어서 사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또한 법관들도 친정부적인 바로 판단으로 재판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학의 장악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계문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결국은 반미 사상이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그 외에 많은 영화들이 그와 같은 어떤 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진지전으로 말미암은 바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돈을 몰아준다든지요. 또 그래서 좌파의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들고, 국민들은 그냥 그 영화를 보고 그냥 그들의 사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이제 한강에다가 괴물 조형물을 만들어죠. 10년 이후에 만든 이 조형물을 보고 어린이들이 그게 뭐냐고 할 때 이 괴물 영화를 다시금 환기시키게 되고, 또 반미 사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올바름 장입니다. 이 역사 왜곡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18 때 북한에서 특수군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아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다 삭제해버린 상황이고요. 법을 만들어서 전혀 역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4.3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한 일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진지전의 결과물들입니다. 동성애 인권 옹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위 문화 장악입니다. 촛불 시위에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민노총이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광우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촛불 시위의 배후에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촛불 시위를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탄핵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국정원 대북 라인이 김대중 정권에서 많이 교차됐고, 또 휴민트들이 정보 요원들이 다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무사 해체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정반부대 해체와 또 초소 해체대까지 굉장한 이 안보에 굉장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서 이제 9번째로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로 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여겨왔던 이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사상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디스 버틀러가 만든 퀴어 이론입니다. 1990년입니다. 이 이론은 나의 성은, 섹스는 내가 정한다 이론인데, 태어나면서 정해지고 천부적인 거죠. 이것은요. 그런데 대신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여자라도 남자로 인정해야 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남자라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회적인 억압자에 의하여 강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론에 동성애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정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동성애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동성애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성을 해방하고 성정치를 실현했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좌파의
이 정치 운동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네오 막시즘 주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번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다가 또 믿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파 단체들의 이 음모를 아는 우파 단체들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국가인권기본계획으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좌파의 이제 이 동성애 문제는 유엔 단위로 유엔을 먼저 점령하고 이것이 국가 단위로 이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National Action Plan NAP라고 해서 A부터 J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주체는 사람에 대해서 무슬림과 난민에 대한 것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법이 이제 혐오 반대 개념으로 해서 뭐 장애인 포함시키고 이제 그게 동성애 성적 취향 이렇게 해서 서서히 여기 보면 국민 세뇌 목적으로 성인지 정책과 플러스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이것을 준비하고 있죠. 자, 인권차별 혐오적 방송 내용 심의 강화, 동성애 반대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제, 이단의 확산으로 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또 지금 그들에게도 대체 복무제가 많이 허용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권자문위원회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또 군형법에 동성애 금지를 했지만 이것을 폐지를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동성애 문화의 확산의 목적이고 화장실에 뭐 남성 여자 이런 그림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 이주민, 난민,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동성애 문제 또 이주민 문제는 결국 무슬림 문제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좌파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한국의 교회를 아주 전면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쇠뇌해야 합니다. 이 자유란 이름을 이제 빼고 국민, 인민 이런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교육이 되고 또 인권 조례법 만들어서 완전히 교실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학생들도 성에 굉장한 호기심 있는 때에 성의 문란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 그 성에 대한 책이 없나는 책에 따라서 문제된 적 있죠. 그 모든 것도 국가 인권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진행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동성애는 전략이다는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저는 세 가지를 냈습니다만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재래식 무기라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 노동자와 자본과 계급혁명 또 무장 폭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재래식 무기라면 동성애 인권의 젠더 이루기는 이제 핵무기급으로 발전했습니다. 전략으로서 핵무기급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신앙을 또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와 또 자본주의 플러스 신앙을 기본으로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네오 막시즘 사상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걸림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오는 세대 자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래도록 서구 사회에서 흘러왔던 그 사상들은 결국 이제 네오 막시즘 좌파들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인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연대해서 맞서야 되고 또 이 나라의 교육과 모든 분야의 진지전에 다시 진지를 다시 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